네, 2022년 8월 8일 이정훈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반도체 15만 양명론을 저는 지지합니다. 쿼드에는 문재인은 쿼드에 안 들어갔습니다만은 윤석열은 취포에 참여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정을 현재는 확정된 건 아니지만 이러한 흐름을 저는 지지합니다. 이 문재인이라는 사람을 정치적 이념만 갖고 비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도 그 이념도 어떤 팩트를 갖고 하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이라고 하게 되면 편벽될 수 있습니다. 저는 문재인 정권은 탈핵을 했습니다. 제가 탈핵을 할 때부터 탈핵 비판이라는 책을 내면서 반발을 했다고 그러고 말씀드렸는데, 그가 탈핵을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신재생을 키우기 위한 겁니다. 신재생을 왜 키우느냐? 신재생은 이제 막 새로 시작되는 새로운 에너지 산업이니까 한국이 참여해서 먼저 그걸 잘 해내면 세계 시장을 앞으로 이끌 수 있죠. 새로운 성장된 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뜻에서 했다고 저는 해석해 줍니다. 또 그들도 그렇게 주장을 했고요. 근데 제가 왜 거기에 반대했는가 하면, 신재생은 기술적으로는 개발이 될지 몰라도 산업화는 안 된다고 봤습니다. 제가 지금 이 방송에서 거듭해서 우리가 누리호 발사한 거를 모든 국민들은 좋아했지만 저는 문제가 많다 그랬습니다. 왜? 누리호는 저러한 발사체로는 경제성이 없다. 인공위성을 우주에 올려주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같은 논리로 이번에 우리가 KF-21 중형 전투기를 개발해서 이제 시제기를 개발해서 시험비행에 막 들어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전투기가 대단하다 그러지만 저는 이 전투기 경제성 없다고 미리 결론을 내놓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는 이명박 정부 때 이걸 개발할 때도 저도 이 결정하는 회의에 들어가서 제 주장을 편 바가 있습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개발하지 말자고 반대 의견을 냈던 사람입니다. 그때 박수도 받고 그랬습니다. 제 의견도. 근데 지금 이게 개발돼서 나왔는데 이게 경제성이 있다고요? 저는 그때도 경제성 문제를 지적했었어요. 문재인 정부 내에서 공군참모총장, 합참의장, 국방부 장관 지낸 정경두 선생이 그 당시에는 공군참모차장으로 그 회의에 와갖고 저하고 충돌했었습니다. 저는 경제성 없다고 얘기해서. 자, 경제성이 없으면 개발해갖고 나중에 국민 부담만 커집니다. 신재생 에너지가 그래서 반대했던 거고, 우리 원자력은 지금 뭐 안전 문제 많이 제기하는데 그거 다 해결해 가면서 뭐 극단적으로 몇 개 부족한 게 있겠지. 그러나 상당 부분 다 해결했다. 신재생은 그걸 하나도 해결 안 한 거예요. 이제 사고 나면 그때부터 해결할 거니까 점점 비용이 늘어난다. 근데 그 주장을 제가 탈핵 비판해서 했던 거거든. 결국은 문재인은 세계 최강인 대한민국 원자력 기술만 반쯤 죽여놓고 떠나갔습니다. 또 문재인 정권은요, 중국하고 갑자기 잘 놀라 그랬어요. 이게 박근혜 정부도 그렇게 했던 건데, 박근혜 정부는 막판에 돌았지. 중국을 통해서 북한하고 어떻게 해보려고. 박근혜가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중국이 우리나라가 많이 투자를 했기 때문에 돈을 우리한테 많이 벌어주고 있어요. 박근혜도 그걸 인정해서 서안에 있는 삼성전자 공장까지 가졌지 않습니까? 근데 박근혜는 막판에 친미, 그 다음에 일본과 가까운 노선으로 갔는데 끝까지 문재인은 절로 친중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문제가 됐을 때 미국이 일본하고 호주하고 인도하고 쿼드를 만들 때 문재인은 참여 안 해요. 신남방 정책이란 거 말도 안 되는 경제 정책, 그건 뭐 중국을 배제한 동남아 국가랑 경제 교류, 그다음에 문화 수출이나 하자 그런 건데 그거하고 쿼드랑 비슷하다 하면서 엉거주 쭉 넘어갔습니다. 결국 우리가 손해를 봤죠.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뭔가 하면은, 문재인이라는 사람도 미래의 먹거리로 신재생을 키우려고 했는데 그거는 경제성이 없다는 부분을 보지 못했다는 거. 그게 큰 문제. 그 다음에 문재인이라는 사람도 중국이 우리한테 돈을 벌어주는 그런 시장이고 중국을 통해서 북한을 움직여보려고 하는 생각은 옳을 수 있는데 그건 안 되는 거다. 이미 박근혜가 안 된다는 걸 깨닫고 빠져나와서 다시 했다. 그러니까 문재인 노선이 틀렸다는 겁니다. 이념과 관계없이. 저는 제가 쭉 이렇게 지내면서 제가 농담삼아 제 인생 패착 중에 하나가 근면성실하게 산 거다. 그러니까 뭐 누가 너희 자식 건방지다 하고 네가 무슨 근면성실해 그러는데, 제 딴에는 그렇다는 겁니다. 근면성실하게 살지도 못하면 더 큰 문제죠. 근데 근면성실하게 하다 보니까 큰 국을 못 봤어요. 대국을 못 봤어요. 이
이미 결정되어 있는 걸 열심히 하는 것 갖고는 발전의 한계가 있습니다. 새로운 변화가 왔을 때 그걸 탁 디시전을 결정을 해서 그 시류를 타는 게 최고의 성공입니다. 그래서 많은 CEO들은요, 저처럼 이렇게 바쁘게 안 지내요. 그냥 이렇게 책이나 보고 사람 만나고 이렇게 놉니다. 노는 것 같지만 숱한 사람 얘기나 듣고 사업의 세상을 결정 안 하잖아요. 그건 다 맡겨놓고 임원들한테. 방향을 딱 잡고 그래 이거 해보자 라고 하면서 그거 할 수 있는 사람들을 고용해서 하게 되면 성공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CEO, 모든 커맨더 인 칩, 최고 사령관, 대통령 이런 사람들은요, 이 디시전을 잘해야 됩니다. 의사결정을. 대통령 같은 사람. 문재인 씨는 디시전에 실패한 사람이죠. 그리고 잘했다고 지금 제주도 가서 놀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가 디시전을 잘해야 됩니다. 제가 윤석열 대통령의 반도체 15만 양명론을 적극 지지한다는 거는 이거는 경제성도 있고 또 우리가 세계적으로 우세하기 때문에 지지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그걸 하려면 우리가 문재인은 쿼드에 안 들어갔지만 미국이 주도하는 칩4에 들어가야 되는데 칩4에 들어가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더 지지합니다. 물론 이걸 하다 보면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지금 일부는 말씀드릴게요. 하면서 그 문제는 하나하나 해결하고 원자력 하다 보면 문제가 생겨요. 하나하나 그 대처하면서 가는 거지 그 문제 때문에 이 방향을 꺾는 건 그건 아닙니다. 빈대가 있다고 빈대는 잡으면 되는 거지 초가삼간 태우는 건 바보짓이죠. 이런 짓을 했던 사람이 문재인, 김영삼 뭐 이런 사람들, 노무현 이런 사람들이죠. 박정희, 전두환, 이승만 이런 사람들은 대세는 가면서 그 중에 문제되는 건 이렇게 해결하면서 갔던 사람이에요.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휴가 끝내고 출근하면서 도어스태핑해서 칩4에 참여하느냐라고 하니까 관련 부처와 잘 살피고 논의해서 우리 국익을 지켜내겠다 그랬고,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세종청사에서 칩4 참여는 순수히 경제적 전략적 차원의 국익을 교류해 결정할 문제지 어떤 나라를 배제하거나 폐쇄적인 모임을 만든 생각은 전혀 없다. 참여하겠다는 얘기죠. 칩4 예비회의에 예비회의에 참석하겠다. 그리고 그 회의에서 바람직한 방향에 대한 우리 나름의 의견을 제시하겠다. 그 칩4를 결성하기 위한 예비회의를 8월인가? 미국이 8월까지 답을 달라고 그랬는데 참여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칩4는, 칩이란 건 반도체입니다. 조 바이든 정부가 지난 3월 한국, 일본, 대만 세 나라에게 제의한 반도체 공급망 협의체입니다. 세계적 쉽게 말하면 하나의 컨소시엄을, 사실 미국은 국내법에서 이 단합을 막는데 이 반도체를 생산하고 공급하는 주요 국가들이 딱 단합을 하자는 거죠. 그래서 중국이 지금 뭐합니까? 우리 박진 장관이 왕이 중국 외교부 장관 만나서 힘에 의한 현재 상태 변화에 반대한다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죠? 힘으로 현상을 반대하니까 막 힘을 갖고 대만을 밀어붙이고 하는 걸 반대한다. 그런 걸 막으려면은 기술적으로 중국을 고립시켜야 돼요. 칩4가 바로 그런 게 되는 거죠. 지금 미국은 반도체 설계의 최강국이고 우리하고 대만은 메모리 분야에서 생산의 세계 최고고 일본은 이 반도체 장비를 만드는 기계의 최강자니까 이 네 나라가 뭉치면은 반도체 통제하게 되면은 반도체 없이는 뭐 미사일이 됩니까? 인공위성이 됩니까? 여기에 대해서 지난번 이제 낸시 펠로시가 왔을 때 윤 대통령이 좀 만나서 한미 안보의 동맹에 대해 얘기도 하고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안 해갖고 칩4에 안 하는 거냐라고 이제 의심이 많았는데 하는 쪽으로 윤 대통령 정부에서 결정을 내렸네요. 일단 예비에 참석하겠다. 여기에 대해서는 안철수 의원도 적극적으로 주장을 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중국이 우리나라 반도체를 사는 최대의 국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반도체 수출해서 떼돈을 버는데 중국이 최대의 시장인데 중국은 이제 미국의 그 카르텔에 들어가서 중국에 대한 반도체 공급을 제한한다 그러면 중국은 괴롭죠. 그러니까 이미 짜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인위적으로 국제무역 질서 규칙을 파괴하며 전 세계 시장을 갈라놓는 것을 반대한다라고 하면서 특별히 한국을 꼭 집어서 한국하고 중국 사이의 교역이 얼만데 이렇게 하면 한국은 힘들어하고 겁을 줬습니다. 바로 이런 얘기했을 때 대한민국 정치인 또는 안보 책임자는
인위적으로 국제무역 규칙을 파괴하고 세계시장 질서를 갈라놓는데 반대한다 중국이 그랬잖아요. 그럼 박진 장관처럼 인위적으로 힘으로 무력으로 국제 질서를 파괴하고 현상을 바꿔놓는데 반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할 정도로 대한민국은 충분히 큰 나라가 됐고 지금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러시아가 침공하니까 영국, 프랑스, 뭐 독일, 뭐 하다못해 그리스 총리까지도 러시아에 대해서 한마디 하잖아요. 아시아에서는 중국을 제어할 만한 나라가 일본하고 우리입니다. 그 다음에 대만 수준이에요. 우리가 거의 영국, 프랑스 수준으로 너 똑바로 해 시진핑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오지리젠이 저런 소리 하면 우리 언론들이 딱딱 얘기해야 됩니다. 자, 그럼 이게 이제 하게 될 경우에 사실은 취포는 진작 들어간다고 제가 봤었는데 왜냐 윤석열 대통령이 교육부를 통해 가지고 반도체에 인력 15만을 양성하라고 요구했고 교육부 지금 이번에 퇴임한 사퇴를 한 박명희 장관도 그걸 발표했었잖아요. 2031년까지 10년간 15만 명의 반도체 전문가를 키우겠다. 그러면 이제 각 대학에 있는 반도체 관련 학과들의 정원을 늘리겠죠. 석사, 박사 과정도 늘리게 됐고. 뭐 공대 박사는 좀 쉬우니까 아무래도 인문사회보다도. 근데 이때 이제 뭐가 문제가 됐는가 하면은 자, 우리나라 주요 공과대학이 카이스트하고 포스텍 빼고 나면 그다음에 우니스트하고 광주과학원, 그다음에 대구에 있는 대구 디지스트인가요? 그거 빼고 나면은 지방 공과대학이 상당히 약합니다. 나머지는 다 서울에 있는 공과대학들이 셉니다. 그럼 반도체 인력을 키운다 그러면 어디서 키우겠습니까? 서울권. 조금 더 넓게 잡으면 수도권입니다. 비수도권 대학에서는 그러지 않아도 지금 학생이 없어 죽을 지경인데 좋은 교수가 있고 한 대로 다 몰리죠. 그래서 지방대학에서 이걸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 경실련 같은 데서는 뭐 이 15만 양병에 대해서 반대한다고 그러고 뭐 지방대학 일부 총장들도 반대한다고 나왔습니다. 이게 문제죠. 그리고 이제 반도체 관련 학과를 늘리게 되면 다른 과들이 줄어들 거예요. 그럼 그과 교수들은 학생들이 자기 직업을 자리가 뺏기니까 반대할 겁니다. 이런 게 문제죠. 이런 게 바로 개혁입니다. 그러면 저 지방에 있는 대학들이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과 경쟁하려면 그들이 포스텍이나 카이스트만큼 키워내야 되죠, 학교를. 그건 안 해놓고. 근데 거기는 우린 지원이 없어 그렇다는데 사실은 지방은요, 지원 많습니다. 저는 한번 반도체 공대, 뭐 한전공대를 한전 자금 가지고 호남 지역이 지어주는데 한번 반도체 공대만 해갖고 아니 상산고등학교를 전주에 지어서 명문으로 만들었잖아요. 호남 출신 대기업가가 한번 반도체 공과대학 하나 호남에 만들면 안 됩니까? 그런 식으로 키워가야지 자꾸 경쟁력 없는 지방대학 살려내라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거? 어차피 사회는 국가는 엘리트가 끌어나가는데 그리고 그들은 다른 분야에서 경쟁을 해야지 똑같은 분야로 경쟁이 되냐 이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15만 반도체 인력 양성을 요구했고 교육부가 그 당시에 뭐 과학기술부 등과 함께 그런 방안을 밝힌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겠다. 그래서 일본처럼 반도체 학과를 안 나와도 좀 비슷한 공과대학에서 와서 공부하면 금방 따라가잖아요. 그렇게 해서도 빨리 인원을 키워서 이제 반도체 패권을 잡겠다 이렇게 갔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우리 치포 가입하는 거는 당연하죠. 그럼 앞으로 중국 시장을 잃는 문제, 그건 그때 가서 대처하는 거고, 그거 물론 준비는 해야죠. 네, 그걸로 가는 겁니다. 지금 이제 또 언론들이 이렇게 간다 그러면 이 문제점만 쓸 거예요. 좌파들이 선동하는 거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안 쓰면서 이것도 쓸 겁니다. 이럴 때 주요 언론들, 조중동 같은 데서 딱 중심을 잡아줘야 되죠. 저는 윤석열 정부의 치포 동맹 가입을 지지합니다. 반도체 15만 양병동도 지지합니다. 거기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은 그건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해결해 가면서 방향은 글로 가야 됩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저희 의견이었습니다.